어느 선생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 드리는 거랑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코 상담할 때 루틴처럼 CT를 찍고 이러는 게 얼마만큼 유용하면서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유용성이 이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입장인데, 안녕하세요, 성형학개론입니다. 답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정말 친절하시고 댓글로 답변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년 반 전 자간흑의 맞춤 보형물 수술, 자간흑 채취 시 석회화가 좀 진행되었었다고 들었음. 코끝은 마음에 들지만 코 시작점이 너무 높아서 콧대 실리콘 변경을 원함. 끝은 유지하면서 콧대만 바꿀 수 있나요? 우려되는 점은 코를 다시 열게 되면 석회화된 자간흑을 재사용하기 어렵진 않을지입니다. 일단 콧대는 보형물을 사용하셨다고 됐는데요, 모순적인 게 맞춤 보형물 수술을 받았다고 했는데 콧대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셨어요. 맞춤 보형물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유용성이 있는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끝은 유지하면서 콧대 보형물만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걱정했던 게 석회화된 자간흑을 재사용하기 어렵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드리기로는 지지대 부분이나 연골 부분은 제가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린다고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본인이 걱정하는 거는 이거를 다 분리해서 연골을 뺐다가 다시 넣어서 모양을 만들 때를 그 전제로 말씀하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지지대를 빼거나 다시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보형물만 교체하신다면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유튜브 채널로 유익한 정보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정보 많이 얻으셨으면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재수술을 자간흑으로 비중격 재건, 콧대 코끝까지 하려고 하는데, 정보를 찾아보니 석회화 때문에 수술을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수술을 하려는 병원에 문의하니, 수술 전에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도 어차피 열어보면 결과가 다르니 검사는 의미가 없고, 수술할 때 만약 자간흑이 석회화되어 사용하지 못하면 수술을 못하거나 기증늑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증늑에 안 좋은 의견인 병원인데 기증늑을 사용하는 것도 참 그렇다고 제 흉부를 절개하고 마취하고 수술은 못하게 되면 최악일 것 같아서요. 사전검사로 알 수 없는 게 맞는지와 39살 남성에게 자간흑 석회화로 수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자, 어느 선생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 드리는 거랑 비슷하게 하신 것 같아요. 코 상담할 때 루틴처럼 CT를 찍고 이러는 게 얼마만큼 유용하면서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유용성이 이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CT를 찍는다고 석회화가 됐냐 안 됐냐를 구분하기는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사에 따라서는 늑연골을 채취할 위치를 어떻게 한다라든지, 예를 들면 다른 병원 수술을 받고 오신 환자분들 재수술 상담할 때 보면은 늑연골 채취한 부분을 제가 좀 보자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느 부위에서 뗐는지를 보면은 이게 어떤 모양의 어느 정도 사이즈를 뗐는지가 그래도 유추가 될 수 있어서, 대표적인 경우가 흉곽이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아래쪽에서 많이 채취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 아래쪽 연골을 쓰는 게 조금 수술이 간단하고 편합니다. 늑연골은 사람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밑으로 갈수록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충분히 떼려면은 꼭 위쪽에 있는 늑연골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상담하신 선생님이 답변은 제대로 드린 게 맞아요. 모든 수술은요 100% 알고 시작하는 수술은 없어요. 예정했던 위치가 아니고 좀 옮겨서 하면은 떼기도 좀 힘든 데다가 사이즈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 연골이 너무 석회화가 심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위에 거나 아래 거를 옮겨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또 변수가 뭐가 있냐면은 연골 부분을 분명히 제가 부드러운 걸 확인하고 절단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코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안에 또 일부가 이렇게 석회화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칼을 넣어서 이렇게 쭉 가다가 턱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변형을 하는 거야. 그 순간에 이 부위하고 이 부위하고 합쳐서 연결해서 쓴다라든지, 그거는 얘기했지만 수술하는 의사의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에 따라서 조금 조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하신 선생님이 답변을 잘 드린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냥 제가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리면, 그 선생님이 기증늑연골이 낫다고 생각하면 기증늑연골을 쓰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본인이 만약에 난 기증늑연골은 정말 싫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수술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이드를 가지고 수술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수술 도중에 수술하는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남겨주셔야지 기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의론이었습니다.